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을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급락한 영향 우리 시장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 2차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네, 뭐 오늘 아침에 큰 폭으로 떨어졌죠. 예. 4% 넘게. 네. 해서 2080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요. 지금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지금 2120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앵커님이 뭐 방금 얘기했듯이 전일 이제 미국에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6.8%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5% 넘는 그런 하락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하락을 보이게 된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코로나19가 이제 과연 멈출 것이냐라는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나왔다라는 거죠. 일단 그 미국에서 지금 셧다운이 끝나고 이제 경제 재개가 되면서 일단 미국 남부주들의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다시 유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조금 이제 우려감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전일 이제 뭐 패드의 파월 의장 도 이제 얘기를 할 때 경기 회복이 좀 더딜 것이다라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증시도 비슷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악재가 나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유동성으로 해서 지금 크게 좀 올랐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상황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업종이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의약품, 그다음에 식음료, 어떻게 보면 이제 언택 관련 쪽 얘기 나왔을 때 이제 가장 크게 올랐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쉬다가 오늘 다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가 오늘 뭐 2080까지 갔었는데 지금 21선이 2074가 이제 그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 선을 지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깨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지수는 좀 더 이제 조정 폭을 이제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 그 2074를 깬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2000포인트 이하로도 아마 한번 장이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장 자체가 조금 이제 예상했었던 뭐 지금 많이 올랐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은 있는데 지금 어저께 예탁금 이용료가 이제 이용 금액이 46조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뭐 시장 자체가 충분한 그런 이제 유동성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에 저점 이후에 조정이 없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견이 되어 있던 조정장이다 설명을 하셨고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게 유동성이 일단은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조금은 걱정을 덜으셔도 괜찮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뭐 코스닥도 오늘 뭐 많이 하락을 해서 네. 시작을 했다가 지금 많이 좀 회복을 한 상황이죠. 네, 오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4% 넘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많이 1.8% 정도 이제 회복을 한 그런 마이너스 건으로 이제 회복을 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전 업종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21선이 현재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1선이 한 729, 73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그걸 깼다가 지금 그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 이제 729의 지지 여부가 아마 조금 더 시장 여부를, 그러니까 조정 그 폭이나 기간을 좀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가들에 대한 그 이제 투자 열기가 좀 강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이제 일부 고객 예탁금이 이제 많아지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조정을 좀 보이면 이제 진짜 다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과연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들어오는 여부가 향후에 이제 좀 더 주식 시장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좀 확인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만약 빠진다든가 하게 되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니까 그런 점은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729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오히려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양시장 흐름 짚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체크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의 글로벌 시장 와르르, 투자 전략은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5월 수출 물가 전월 대비 0.6% 상승, 석 달 만의 반등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유럽 대규모 수소경제 투자 총력, 어떤 종목에 주목할까인데요. 독일 정부가 수소산업에 12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수소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굉장히 뜨겁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수소 트럭 업체 하나그룹이 투자했던 니콜라의 나스닥 상장 소식도 또 하나의 상승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소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이슈는 종합제약사로 도약하는 셀트리온, 장밋빛 미래 펼칠까이고요. 마지막 이슈는 판 벌어진 8천조 원대 중국판 뉴딜, 수혜 기업은 어디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48조 5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8천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5G와 AI 중심의 중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한국 기업에도 많이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간밤 굉장히 글로벌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관련돼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간밤 글로벌 시장이 일제히 크게 낙폭을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6.9%대, S&P 500 지수가 5.8%, 또 최근 신고가 랠리를 펼쳤던 나스닥 지수도 5.2%의 낙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와 애리조나주에서 애리조나 같은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면서 2차 유행에 대한 공포가 크게 커졌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총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를 다시 봉쇄할 수는 없다면서 경제 재개의 지속 의지를 확인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우려가 크게 반영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전일 연준이 올해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했던 점도 시장을 크게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국내 증시도 급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관련주들은 오늘장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와 마스크 그리고 온라인 교육주 같은 관련주들이 오늘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수출입 물가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가 모두 전월 대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5월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6% 오르면서 석 달 만에 반등 흐름을 보였고요.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2% 하락했다고 하고요. 또 5월 수입 물가 역시 전월 대비 4.2% 오르면서 5개월 만에 반등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 덕분이었는데요.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석탄과 석유화학 그리고 이런 공산품들의 가격이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D램과 OLED, 플래시 메모리 같은 반도체 제품들의 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아직은 이 수출 수요가 아직 회복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러한 실물 경제 지표들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셀트리온과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다국적 제약사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 제품 사업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첫 대형 M&A로 규모는 3,3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한국과 태국, 대만, 홍콩, 호주 등 9개 시장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 18개 제품에 대해서 특허와 상표, 판매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종합제약사로 발돋움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록 올해와 내년 실적 기여도는 크지 않겠지만 이 종합제약사로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또 기존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만 강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첫 진출을 하게 됐다는 점도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셀트리온은 최근 코로나 치료제 임상과 바이오시밀러 임상 소식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최근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셀트리온 신고가 경신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분석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특히 간밤 미증시는 코로나19 폭락장, 가장 큰 폭의 하락장을 보였던 3월 16일 이후로 또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아까 뭐 전문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은 또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1차 팬데믹 때보다는 그만큼의 낙폭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그럼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그 미국에서 다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재확산되는 거 네.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경제 재개를 하면서 일단 좀 확 풀어줬는 그런 또 느낌이 있고요. 특히 네. 이 대선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렇게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뭐 풀긴 했는데 좀 확진자가 특히 남부 지역, 그 공화당 중심 지역에서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게 이제 시장에 좀 우려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베이징에서 새로 이제 신규자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동 지역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1차보다 더 큰 2차에 이제 확진자 수가 나타난다라는 게 지금 좀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뭐 시그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전일 56명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 이제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다시 셧아웃하기는 조금 상황은 좀 녹록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셧아웃되면서 조금 그 실업자가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경기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우려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상황에서 그냥 계속 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원체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려 있는 데다가 일단 3월 달에 한번 그런 지금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장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지만 일단 조금은 조정은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게 그 이제 언택 관련 종목들 그게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이제 언택 관련주가 이제 보시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옆으로 이제 조금 많이 이제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랐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재개가 되면서 조금 주춤하다가 오늘 조금 강한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카카오도 뭐 옆으로 횡보 조금 상승 이후에 조금 쉬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뭐 향후에도 뭐 계속 그 시장의 이제 주도적인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오늘 좀 특이했었던 게 이제 CJ 제일대당입니다. CJ 제일대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언택 관련돼서 이제 밖에서 외식하는 것보다는 또 집에서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그 제조 식품에 대한 강점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알서포트라는 회사입니다. 알서포트는 이제 재택근무 관련돼서 이제 가장 크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쭉 하락을 하다가 일단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진단시약 관련된 부분은 단 이제 좀 투자를 할 때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 중인 하나가 이제 진단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진단 그 시약의 기초 원료를 이제 대부분 수입을 해옵니다. 근데 특히 대부분 이제 스위스의 루슈사에서 수입을 해오는데요. 루슈사가 이제 그 전에는 안 만들다가 지금은 진단시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슈사가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단시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에는 조금 주의를 하시고 그 외에 뭐 이제 플랫폼이나 아니면 재택 관련주 쪽으로는 아마 조금 더 관심을 있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재유행에 대한 우려는 번지고 있지만 뭐 다시 셧다운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셨고 특히나 우리가 3월에 학습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지수 하락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로는 언택주 그리고 뭐 CJ제일제당 같은 음식료 업종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독일 정부가 약 12조 원 규모의 수소 경제 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리 장에서 수소주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떤 것들 짚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이제 기존에 이제 유럽 아까 수소 네. 얘기하면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뭐 이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다가요. 맞아요.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얘기를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독일이 그런 걸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업종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고 종목으로 보면 이제 S 퓨어셀이나 뭐 아니면 두산 퓨어셀 같이 이렇게 이제 바이오 관련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상승했다가 조금 그 상승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뭐 시세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뭐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또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 말고 또 하나가 이제 KNK 히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게 이제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관심, 물론 지금 당장 뭐 시장이 커지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참고적으로 아셔주실 게 이제 그 대표적으로 하나 같은 경우에 미국의 니콜라라는 이제 수소 상용차 개발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한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뭐 하나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소 경제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4종목 언급해드렸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이슈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셀트리온의 이제 더욱더 장밋빛 미래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덩치가 더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셀트리온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뭐 대표 주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순히 기존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부분만 있었는데 이제 일반 의약품을 만드는 이제 제약사를 이제 합병함으로써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종합 제약사로 이제 발전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의 일반 의약품에 대한 시장까지 같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큰 하락은 했지만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셀트리온 제약 이쪽으로는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지금 다케다에 대한 제약 부분이 그러니까 인수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중장기적으로 생산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게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간밤에 급락하면서 상당히 오늘 시장을 긴장하면서 봤는데 역시나 시장은 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좀 쉬어갈 땐 같이 쉬어가도 되는데
뭐 이렇게 급한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기존에 주도하고 있는 뭐 언택트나 또 이제 성장주 쪽에 계속 시선이 가고 있다는 관점들 눈여겨보시면서 오후장 관련된 흐름들 계속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오늘은 배당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나는 저런 빠른 성장주나 많이 오른 종목들 따라서 못 사겠다. 그러면은 그나마 좀 든든하게 시장에서 어떤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에 따라서 시장 수익률보다는 어느 정도 좀 맞춰가는, 그래서 어떤 기대하는 이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꼭 한번 오늘 지켜보셔야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보실 부분들이 일단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금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배당금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대표적으로 배당금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주주 우선 정책이라고 하는 주주 환원 정책이라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 가지고 오히려 주주들을 좀 안정시키고 그에 따라서 기업 가치를 계속 부각시키겠다. 이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배당금을 늘리는 기조가 나오는 분위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같은 경우 저희가 한 2014년도, 2015년도 중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시장의 가장 큰 어떤 좀 체질이 약한 모습들 중에 하나가 약한 배당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같은 경우 뭐 0.5%대도 안 되는 배당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회사의 가치는 우리가 올리자라는 관점 쪽에서 배당금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가 필두로 해서 배당금을 늘리는 기조가 작년 2018년도까지도 계속 이어졌는데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도 우리도 같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배당금 증액 기조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기관 투자자나 또 국민연금 쪽에서 니네 충분히 배당 여력이 있는데 안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견제도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배당금은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를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주가가 낮아지게 되면은 가장 큰 특징은 배당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 기존 주가가 만약에 10,000원이었는데 배당을 500원 줬다. 그러면 시가 배당률이 5%겠죠. 근데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장이 좀 하락한다. 그래서 보통 알고 있던 주가보다 한 단계 밀렸다라고 해서 8,000원대로 내려갔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배당금을 주게 되면은 시가 배당률이 6.2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노리는 어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가 하락이 가장 중요한 또 어떤 매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트리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은 실적이 만약에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금이 죽을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동향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시장에서 생각하는 배당금이 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실적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아야 이에 따른 여력들도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을 챙기기 전에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해서 같이 봐서 그만큼 안정적이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같이 저금리 기조고 통화가 완화적인 쪽으로 글로벌 각국이 다 이어가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채권금리, 즉 기준금리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봤었을 때 금리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오히려 고배당주 관련된 투자 수익률은 올라가는 기조가 나오죠. 그러니까 즉 그만큼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자는 이렇게 싼데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쪽에서 나 예금 못 하겠어. 차라리 그냥 위험자산 쪽으로 돌아갈래. 근데 위험자산 쪽에서도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변동성 큰 종목 싫다. 그러면은 배당주 쪽에 대해 관심이 다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좀 길게 봤었을 때는 이런 낮은 금리가 오히려 배당 쪽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배당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상위 종목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제외를 시켰고요. 워낙 금융업종까지 끼면은 여기 한 50종목 넣어도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종을 제외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증권주나 또 은행주도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들 충분히 있다는 거 염두를 하시고요. 그 밖에 또 3년 연속으로 배당이 증액되거나 또 유지되는 종목 쪽으로 추렸습니다. 특히 3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했어야 올해도 배당을 주겠다라는 배당 성향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찾게 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흐름들이 일단 대표적인 전통 산업 쪽에서 그래도 약간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적 흐름들이 양호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게 이 가장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뭐 세가, 특수강, 쌍용, 양회, 태경산업, 효성 모두 다 약간 관련돼서 어떤 제조업 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 그래서 관련돼서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물론 관점을 보게 되면은 PR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PR을 기준으로 실적 흐름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부각을 못 받는 상황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바이오 쪽이라든가 어떤 인터넷 플랫폼 쪽 이런 어떤 성장주 쪽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은 수준이다라는 쪽도 하나의 어떤 매수를 할 수 있는 보통 저희의 안전마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죠. 대표적으로. 그런 상황 쪽에서 오히려 이런 기회가 지금 보통 보면은 효성 같은 경우 만약에 배당을 5,000원 준다. 근데 주가는 재미가 없다. 하지만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라는 관점들인데 배당 수익률은 7%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기준금리 동향을 보게 되면 1%도 안 되는 기준금리와 함께 예금을 들겠느냐 아니면은 이런 종목 쪽에서 그래도 어떤 시세 흐름들 플러스 알파와 배당 수익을 노리겠느냐 이런 쪽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 기회는 더 높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종목들 쭉 봤었을 때 어떤 금호산업이라든가 코리아 오토글라스, 뭐 JS 코퍼레이션, 약간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또 의류 쪽에서 의류 자파 쪽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간 종목들도 배당은 그래도 6% 이상 쭉 주는데 아직 주가는 그렇게 많이 회복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들이겠죠.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한 4%에서 6%대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회사인데 특히 대표적으로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도 눈에 많이 띄죠. 일단 아직까지 자동차에 대해서 판매량이 극적으로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떨어지지만은 여전히 배당금 관련돼서 급하게 축소할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현대차 사무비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니까 7.7%까지 배당 수익률이 나오죠. 그러면 아까 앞서 보셨던 부분들보다 훨씬 더 어떤 좋은 수익률을 가져간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우선주에 대한 동향들 같은 경우도 아마 어떤 좀 말이 안 되는 우선주들 특히 본주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우선주는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 말고 기초자산과 어떤 괴리율을 어느 정도 보이면서 그래도 배당이 적어도 1, 2%는 더 준다. 특히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1, 2%는 더 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 급등 때문에 같이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매도 기회겠지만 이런 어떤 우선주의 동향들도 배당을 노리면서 어떤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초적인 투자 관념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종목들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뭐 청담 러닝이라든가 이원 또 에너지 관련된 회사죠. 오리콤 그리고 또 뭐 서원인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보면은 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배당 수율이 약간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전통적인 고배당주들의 모습들도 같이 가져가고 있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배당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안정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도 이런 식의 변화가 된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안정적인데 그래도 배당과 관련해서 한번 찾아볼 종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오늘도 두 종목을 한번 관심 종목 쪽으로 찾아보겠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무조건보다 배당 관련된 투자 전략을 보셨을 때 항상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중기적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서 움직이겠다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번에 고배당을 줬다. 이 부분은 제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치의 흐름을 같이 봤었죠. 그런 쪽에서 일단 오히려 실적 동향을 체크하자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에스텍이라는 종목을 일단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스피커에 주력을 하는 회사인데 차량용이 거의 매출의 절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적에 대한 급한 변화보다는 꾸준한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기대감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작년 수준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실적을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6%대 이상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차원에서 아마 매수가 오늘 같은 경우 8,800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중기적 관점 쪽에서 노려볼 만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10,000원, 손절가는 8,200원인데 지금 이제 목표가와 함께 시세와 함께 배당을 같이 노린다라는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한 6%는 더 가산이 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또 하나 두 번째 종목으로 봤었을 때 SAMT라는 종목이 있는데 주가가 상당히 저가입니다.
뭐 동전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1,000원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전자부품 유통업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가격이나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메리트가 떨어지죠. 하지만은 이런 유통 쪽이라는 부분들은 마진을 갖고 움직인다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실적, 자산 대비 모두 다 저평가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은 낮다고 하더라도 저평가는 뚜렷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모멘텀이 하나가 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또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한 2,050원대 이하 정도는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1차로 목표가 2,400원대, 손절가 1,830원대 이런 쪽으로 대응하시면서 어떤 배당주의 흐름들 찾아보시는 것도 또 하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급반 어떤 등락이 너무 심할 때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쪽으로 배당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봤고요. 관련된 시세 흐름들이나 또 동향들은 추가적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전략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NC소프트 그리고 9위에 제넥신 모두 오늘장 강보 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8위에 경남바이오파마는 10%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유래 치료 항체와 관련해서 연구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위에 한국알콜은 4%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6위에 수젠텍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진단키트주들 상승하는 가운데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는 SPRC, 4위는 삼성 SDI 우선주, 3위는 두산솔루스, 2위는 이지바이오, 1위는 셀트리온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종목에 대한 글들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금요일은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5위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SPRC입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했습니다. 역시나 수소차 관련주고요. 올해는 이 수소 경제 환경이 본격적으로 조성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더 갈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생각이 네. 좀 많이 드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스탑을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RC에 대한 의견입니다. 35,000원에 매도 완료, 더 안 갈 것 같아서 던졌는데 꿀이었네. 선견지명, 기관이나 외인 다 던지네. 이 종목은 이제 상승 끝. 터는 사람은 아쉽지 뭐. 월요일까지 3연상 봐야지라고 상반된 의견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글부터 보면은 35,000원에 매도를 완료했다. 내가 잘했다. 꿀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공감 좀 하세요, 전문가님? 네, 지금 보면 사실 뭐 잘 파신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현재 가격대를 보면 31,050원, 31,100원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주식을 항상 이제 투자를 할 때 나중에 이제 사실 월요일장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좀 빠질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매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 좋은 가격대에서 잘 파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은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기대감만큼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올라왔을 때는 정리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5,000원에는 매도를 잘 하셨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도 같이 볼게요. 기관이랑 외인이 다 던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이제 상승이 끝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으신 반면에 터는 사람은 아쉽다. 월요일까지 3연상 볼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지금 흐름만 봐도 3연상은 조금은 어렵다. 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시장도 이제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올라갔다 지금 많이 눌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외국인은 어제 이제 정리를 했고 개인들도 역시 어제 정리가 나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마 개인 쪽에서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봐요. 지금 상반된 의견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조금은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기업을 못 사신 분들은 좀 아쉬워서 지금 떨어져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정리의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SPL셀은 매도에 대한 어떤 그 관점보다는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라온 만큼 지금은 수익을 좀 실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실현해 나가자 설명해드렸습니다. 5위 종목 확인하셨고요. 다음 종목 볼게요. 4위 종목은 삼성 SDI 우선주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도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요즘 뭐 우선주들의 상승세가 무서운 수준이잖아요. 뭐 네. 스탑을 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도 스탑입니다. 예, 스탑을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우에 대한 의견입니다. 헉, 거래량 대박. 이거 잘하면 처음으로 상한가 가는 거 보겠는데 정말 아찔하다. 온탕 냉탕 무슨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31층에서 진입 쭉 갈 줄 알았는데 물린 건가? 역시 설레발은 금지야 유유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처음으로 상한가 갈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또 막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네, 맞아요. 지금 다른 우선주까지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상한가에 대한 퍼포먼스는 네. 이미 어제 보여준 것 같아요. 어제 상한가 경신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은 2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우선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주하고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유통되는 거래되는 주식수 자체가 좀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선주는 이제 우리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통 보통주에 투자를 하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라든지 어떤 권리에 우선한다. 뭐 이 부분이 장점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우선주는 거래를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우선주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보통주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번 시세도 역시 잠깐 올라갔다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SDI는 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만약에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보통주를 사세요. 저는 그래서 삼성 SDI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 드린 겁니다. 네, 워낙에 급등락이 심한 게 또 우선주기도 하니까요. 삼성 SDI 차라리 보통주를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4위 종목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3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솔루스입니다. 두산그룹의 자산 매각 대상으로 알려진 이 종목에 이 새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면서 오늘장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각 이슈도 좀 상승세, 주가 상승을 이끄는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슈가 영향을 미칠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어제 세 번째 만에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솔루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설프게 단타 접근하다 큰 코 다치지 말고 홀딩들 잘합시다. 한순간에 훅 간다. 죄송합니다. 제가 산이 역시나 떨어지네요. 44,000원 매수했는데 이젠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점점점점 전 재산 투자하고 주식에 지웁니다. 1년 후에 봅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신데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어설프게 단타 접근하지 말아라. 홀딩들 잘해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타로 접근을 하다가 오히려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잘못해서 이제 타이밍을 잘 못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나서 이제 떨어지면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또 손절하는 순간 또 올라가고 엇박자를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각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솔루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끌고 가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적 이슈도 있고 매각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전 재산 투자하고 주식에 지우겠다. 1년 후에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지금 호기롭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주식앱을 빨리 까세요, 다시. 네. 다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도 지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안 지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엄청 보실 것 같은데.
같은데.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 더 봅니다. 네, 그래서 두산솔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물론 길게 가져가는 게 맞아요. 매각에 대한 어떤 절차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단발성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이 매각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확실하게 이거 정말 대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중간마다 분명히 흔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심리는 또 흔들리게 되고요. 하지만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올라가면 5만 원 정도 구간대에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정리할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플은 다시 한번 까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만 원까지는 일단은 노려볼 수가 있겠고 주식 어플을 빠르게 다시 까셔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2위입니다. 이지바이오인데요. 분할 상장 후에 5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달리던 이지바이오가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더 올라갈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감이 안 오는데 전문가님은 스탑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스탑을 외치면서 토론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바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축제는 끝났다. 이제 얼마나 빠질지 구경해야지.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 돈 버는 거다. 15,000원까지 하락한다고 본다. 10만 원까지 보겠구만. 계속 쭉쭉 가는 종목이 어딨나. 놔두면 다 알아서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 돈 버는 거다. 15,000원까지 하락한다고 본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뭐 그런 예측은 사실 지금 하기 힘들고요. 맞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는 정리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지바이오가 분할 상장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한가를 계속 기록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양봉의 어떤 길이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바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갔다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힘이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오늘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제가 좀 우려스러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수익 나신 분들은 잘 정리하시고 수익 실현하는 구간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5,000원까지 빠진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눌렸을 때 접근하는 것도 지금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너무 올랐습니다. 이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10만 원까지 보겠구만. 계속 쭉쭉 가는 종목이 어딨냐. 놔두면 다 알아서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10만 원까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뭐 꿈을 꾸셨나 봐요. 네, 10만 원까지 가면 좋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꿈이 현실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단발성 급등이 나오고 나서는 항상 피로감 때문에 주가는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계속 놔뒀다가 10만 원까지 갈지 아니면 놔뒀는데 뭐 15,000원까지 또는 10,000원까지 갈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 신뢰를 가지고 보실 게 아니고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리하는 구간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조금씩 수익 실현하자 다시 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2위 종목 확인하셨고요. 자, 오늘의 1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다케다 제약이 태국, 대만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9개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브랜드 18개 제품의 특허, 상표 등의 권리를 확보하는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총 3,3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소식으로 잘 가고 있죠, 셀트리온.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입니다. 30만 원 마의 터널 구간 빠져나왔다. 이제는 40만 원까지 탄탄대로야. 셀트리온아, 나도 황제주 한번 보유해보자. 쭉쭉 잘 뻗어가야지. 우쭈쭈. VI 한번 가보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갔잖아. 으이그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일단 셀트리온은 전반적으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대를 할 만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시면 40만 원까지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공감하세요? 목표가 되게 포부가 되게 좋아요. 지금 40만 원은 위쪽으로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최고점이라고 해봐야 36만 9천 원, 약 37만 원 정도 가격대인데 지금 4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언젠간 올라가겠죠.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이 시세를 그대로 40만 원까지 끌고 가기는 사실상 좀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29만 4천 원 정도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연말까지 좀 끌고 가신다면 그래도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 설정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보신다면 35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볼까요? VI 한번 가보자. 삼바도 갔잖아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힘듭니다. 네, 힘들고요. 네.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 시세에서 탄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그래도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VI로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또 안정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대는 좀 버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기대해보자 설명해드렸습니다. 셀트리온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핫하다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코웨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코웨이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정수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도 비껴간 실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만큼 1분기에 실적이 좋았고 2분기에도 코로나의 여파가 있지만 결국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결국은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네. 위생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정수기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웨이는 주가가 탄력적이지 못해도 좀 안정적으로 지금은 끌고 갈 수 있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격대가 75,1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매수 가격 정도는 이제 75,000원 뭐 전후 정도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75,0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봤을 때는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변동성이 생긴다면 7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여유 있게 손절가 보시고 가신다면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황민혁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코로나19 사태의 그 악재를 비껴나간 코웨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안정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설명하셨는데요. 가격 전략은 7만 5천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새빨간 종목들과 관심주까지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